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이 돋보였던 45분이었고요. 정말 프리미어리그 입단 이후 역대급 골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득점 장면도 있었고, 전반전에 토트넘이 뽑아낸 4골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MOM급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사실 팰리스가 이번 시즌에 4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좀 공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포체티노 감독이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4-2-3-1 전형에서 뒤에 3명의 이성 공격수 가운데 가운데에 뒀습니다. 윙어가 아니라 보통 이제 측면 쪽에 많이 뒀었는데, 이게 오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수비 쪽에 상대가 볼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 투톱 형태를 이루면서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왼쪽에서 움직임을 가졌었고, 공격 때는 이제 케인 아래쪽에서 움직였었는데, 어쨌든 이 위치에서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2골. 그 전에 리그 6경기, 챔피언스 리그 2경기, A매치 4경기, 이렇게 12경기 동안 골이 없었던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른 시간에 2골을 만들어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좀 본인의 어떤 건재를 과시했고요. 일단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고 몸이 가볍기 때문에 후반전에 헤트트릭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4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4대0으로 물리쳤고요. 손흥민의 토트넘이란 말이 오늘 틀리지 않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12경기 무득점, 지난 4월달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멀티골 이후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을 텐데요. 오늘 A매치 힘든 일정 소화하고 나서 바로 풀타임을 뛴 경기였는데,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본인에게는 득점 찬스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골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골 직접적으로 본인이 넣었습니다만 나머지 2골에도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죠. 오리에가 찬 볼이 이제 상대 자책골로 연결이 됐는데, 그 상황도 손흥민이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라멜라 선수의 골 역시도 케인이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케인에게 가는 연결 과정을 손흥민 선수가 아주 중요하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4골에 사실상 모두 관여를 하면서 정말 최고의 그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자, 오늘 토트넘 그러니까 4-2-3-1 전형으로 임했습니다. 캐리 케인이 앞쪽에 맨 위에 위치를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2선의 3인 공격수 중에 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투톱의 일원, 그리고 2선 공격수로서의 역할까지도 두루두루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이 자유를 보장해준 선수가 손흥민이었고, 손흥민이 자신에게 부여된 그 자유를 공격과 수비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주 높은 기여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델레알리가 사실상 전력 외로 분류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회를 많이 못 잡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누구보다도 데스크라인에서는 에릭센의 존재가 손흥민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을 주고받는 과정,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리 케인이 상대적으로 미끼 역할을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만, 케인과 손흥민 이 두 선수가 앞쪽에서 달리기 시작을 하면 에릭센의 패스가 대부분 손흥민 선수를 향했습니다. 그만큼 에릭센이 손흥민 선수를 영리하게 활용을 해줬고, 손흥민은 그렇게 아주 영리하게 이용을 당하면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죠. 그런 과정들이 특히 전반전에는 압도적으로 손흥민이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포체티노 감독이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뒷공간을 주로 공략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활동 범위가 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윙백이나 어떤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진들과의 스위칭까지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역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대표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격 쪽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좀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본인의 미드필드, 수비, 또 빌드업 이런 과정까지 좀 많이 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확실히 손흥민이 잘하는 것은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피니셔로서의 역할, 손흥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찬스에서의 골이고, 또 이 선수는 주워먹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주어진 공간이나 혹은 상대와의 경합 과정에서 상대를 젖혀내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골 장면에 능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 월드컵부터 계속 20대 초반부터, 그리고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자철이나 이청용 같은 또래 선수들이 같이 좀 있어줬기 때문에
주장으로서의 부담감을 좀 나눠지고 좀 서로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도 황의조나 뭐 김진수 이런 동갑내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스타덤에 오른 시기나 혹은 그 같이 뛰는 어떤 공간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부담을 본인이 스스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서양에서 갖는 캡틴과 동양에서 갖는 캡틴, 한국에서 갖는 캡틴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좀 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중계 중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벤투 감독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는데 이게 경기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는 주장으로서 느끼는 부담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도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4년 전에 넣었었고요. 아시아 선수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을 경신한 상대도 팰리스였고 박지성이 갖고 있던 19골 기록을 깨는 20호골을 넣었었고요. 지난 4월 달에 바로 이 토트넘 홈구장 개장 첫 골! 그 골도 팰리스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했었는데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잡는 데는 손흥민이 가장 잘 드는 칼이라는 것을 보여준 시합이었다는 점에서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뭐 12경기 연속 무득점에 정말 어떤 그 본인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줬던 시기를 끝을 냈기 때문에 이 경기 그리고 다음 주중에 있을 올림피아코스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계속된 활약을 기대하면서 토트넘이 아주 부진했던 그런 흐름을 끊고 다시 리그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추진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시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